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10만, 20만, 30만. 이게 1만, 2만, 3만도 아니에요. 10만, 20만이에요. 이렇게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세금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연금은 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게 큰 정부가 되면 될수록요, 국민의 혈세는 쉽게 말하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다 들어가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한 나라에 GDP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 이게 이제 GDP인데, 이 GDP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복지 비용도 늘려가고요, 또 공무원 수도 늘려가고요, 여기에 또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어떤 뭐라 그래요, 현금 살포라고 이야기, 이것도 좀 늘려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GDP가 국내 총생산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서 과하게 가면요, 나라 경제는 거들나게 생겼어요. 거들납니다. 기본적으로는 GDP의 성장률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히 말입니다, GDP가 쪼그라들어요. GDP가 2018년 대비 2019년 쪼그라들고요, 2019년 대비 2020년이 또 쪼그라듭니다. 그런데도 1년 국가 예산은 굉장히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복지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게 큰 정부를 지향하니까, 공무원을 많이 뽑으니까, 많이 퍼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표에 도움이 되니까 마구 뽑아 제끼고 마구 퍼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금이 폭증한다, 연금에 대한 부채가 폭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금 부채 이러니까 이해는 잘 안 되시죠? 연금 부채라는 게 뭔가 하면요, 국가의 총 부채라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정부의 부채, 가계의 부채, 기업의 부채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이때 정부의 부채를 통틀어서 말할 때 중앙정부의 부채라는 게 있고요, 공공기관의 부채라는 게 있고,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나간 사람들, 군인을 하다가 나간 사람들,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군인을 하면서 부었던 연금, 공무원을 하면서 부었던 연금, 그 연금을 가지고 퇴직하고 연금을 줘야 되는데 연금이 부족한 거야. 그동안 부었던 게 너무 적은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가 혈세로 지원해 줍니다. 혈세로. 작년에만 2조 지원해 줬어요. 2조.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부족한 게 지금 2019년 기준으로는요, 이게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연금이 끝날 때까지 지불하는 돈을 미래에 이제 지불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지불 안 해도 되지만 미래에 지불해야 될 돈, 뭐 한 해 한 해 계속 지불해 나가니까 그게 94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1000조가 넘어요. 그러면 1년 만에 지금 얼마를 간다는 이야기예요? 1년 만에 적어도 56조 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56조 원. 1년 만에 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가 돼서 56조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공무원을 그만큼 많이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공무원을 그만큼 많이 뽑았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과연 미래 세대가 짊어질 짐이 얼마나 될까? 아마 상상 이상의 짐이 될 겁니다.
연금 충당 부채가 944조 2천억 원이 2019년이었는데 2020년 딱 1년 만에 거의 56조 원이 늘어나서 1000조가 된다고 하면 과연 되겠습니까? 어디 제가 요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금 부채만 말씀드리는데 공공기관 부채, 국가 채무도 장난 아니죠. 예. 이거를 보고 있으면요. 아이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전체가 5천조가 넘으니까 5천조가 넘으니까 말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퍼주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 퍼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금고, 나라 금고는요. 그들이 나다 못해 이제는 없어졌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네 어떤 그 심성은요. 근면성실이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서 조금씩 쓰는 게 우리네 그 일반적인 심성입니다. 그런데 번 것도 없이 그동안 곳간에 많이 쌓아놨던 돈 다 퍼주고 있다니까. 다 퍼주고 있어. 참 속 터지는 일이네요. 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문재인 정부 참 무섭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